우리는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이뤄내야죠. 30분 내에 리포트 써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챗GPT로 리포트를 쓸 수 있고 누군가는 챗GPT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챗GPT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월간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했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비결이 두 가지 기준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효용을 제시해주고 있느냐, 이 서비스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서비스는 각 서비스들이 1억 이용자 수를 돌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에 발표되어서 약 2달 만에 1억 이용자를 돌파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틱톡,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텔레그램과 같은 서비스들은 기존의 SNS가 가지던 가치들 대비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제시한 서비스였습니다. 스포티파이나 우버, 구글 독스, 구글 번역과 같은 서비스도 기존 시장에서 제시하지 않던 새로운 효용을 제시한 서비스였죠. 챗GPT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효용을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세상에 채택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효용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넘어서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챗GPT가 채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택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챗GPT라는 서비스가 언어의 장벽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챗GPT의 이용자 수는 월간 약 16억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16억 명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에 달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약 20% 가까이가 챗 GPT를 방문했다, 한 달에 한 번은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챗 GPT의 언어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챗 GPT가 얼마나 많은 언어적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MMLU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선은 GPT 3.5 모델,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료 GPT 모델이 가지는 영어에서의 어떠한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약 70% 정도의 언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GPT-4 모델에서 이 능력은 85.5%까지 성장했습니다. MMLU는 인문학, 사회과학 등 약 50여 개 과목을 다루는 언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GPT-4 모델의 한국어 처리 능력이 77%에 달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GPT 3.5 모델의 영어 처리 능력이 약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GPT-4 모델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GPT 모델이 영어를 처리하는 능력보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사실상 한국어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고, 저 밑에 보이는 수많은 언어들,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 언어의 이용자들 모두 이 GPT라는 서비스를 굳이 영어를 거치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언어 이해력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챗 GPT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는 기준이 되었죠. 그럼 월간 이용자 1억 명 돌파한 게 언제였죠? 2022년 11월 30일 정도에 출시를 하고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올해 1월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1억 명 돌파하고 그 사이에 또 16억 명을 돌파했다는 건가요? 온라인 트래픽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밀러버에서 본 바로는 1월에 약 6억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인 2월에 약 10억 명의 이용자들이 월간 방문을 했다라고 확인을 해왔습니다. 매월 60, 70%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챗GPT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고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생성 AI의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약 13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시장의 연평균 성장치는 현재 약 3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2030년에는 약 142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이만큼 뜨거워지는 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또 김작가 TV 채널이 또 아시다시피 재테크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챗GPT 관련주도 뜨거운데 혹시 기자님은 투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좀 저희들에게 투자 아이디어 관련된 거 하나 좀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또 다들 생각하고 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엔비디아인가요? 엔비디아와 MS입니다. 두 기업 모두 사실 올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MS가 약 20% 정도, 엔비디아가 거의 9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AI 스타트업을 만들다고 하면서 약 1만 개 가까이의 GPU를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GPU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경쟁자로서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이들도 하나의 GPU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분명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서비스가 이 AI 시장을 주도하느냐와는 별개로 사업군이 커질수록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외에도 M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독 모델에 도입이 되면서 그 수익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기존 MS의 사업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 영역이 약 24%, 광고 검색 영역이 약 5% 정도를 차지했죠. 합치면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저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구글에서 항상 검색을 하고 있었지만 MS 빙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 구독은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개인이 직접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의 적용은 저는 이 두 개 영역의 매출을 정말 급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빙의 AI 검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이용한 자연어 검색 유입이 늘어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까운 미래에 코파일럿을 출시해서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오피스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개인 이용자들까지 이런 오피스 구독 모델로 유입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캐시카우를 확신한 기업이 되어갈 겁니다. 이 시대의 수익은 기존 시대의 수익 대비 훨씬 높을 가능성도 높죠. 기존의 우리의 검색, 구글에서의 검색 광고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의 검색 광고는 사실상 막연하게 보이는 배너 광고였습니다. 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오직 하나의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그 배너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 빙이 제시해주는 하나의 답변에 우리의 상품을 올릴 수 있다면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이 마케팅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할까요?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AI 모델 바드를 제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빙이 더 나은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AI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올 것입니다. 올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퍼포먼스 20% 상승이라는 퍼포먼스가 미래 이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하면 저는 아직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생성 AI 그럼 해외나 한국에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잘하고 있는 기업 MS 외에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예를 들어보자면 국내에서 네이버보다 많은 상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이용자 트래픽, 이용자들이 광고를 보았을 때 어떠한 광고를 누르는가, 어떠한 광고가 이용자들의 시선이 머무는가,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 기존에 네이버가 단순히 광고를 제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였습니다. 생성 AI는 지금 저희가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죠. 네이버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 AI 모델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은 이제 기업들에게 어떠한 마케팅 콘텐츠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업들이 광고를 원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직접 광고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특정한 이용자가 좋아하는 광고에 맞춰서 그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광고 모델, 새로운 광고 비즈니스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이 오픈AI 챗GPT 서비스가 아무리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듯 카카오보다 많은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특히 한국어 영역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봇들은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용을 하던 서비스였죠. 만약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서 만들고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의 호용에 따라서 개인이 나눈 인생의 모든 대화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든다면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허 같은 거네요. 허에서는 심지어 그 모델은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어떤 사랑하던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카카오와 같은 대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우리가 사랑한 사람처럼 말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처럼 어떤 개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래 생성AI 시대에 더 많은 엣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AI 기술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이를 또 개인들이 꼭 써야 하는지랑 일반 사람들이 이 기술을 꼭 써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2달 만에 이제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던 거이긴 할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저번 시험의 족보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7, 80점의 답지를 가지고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애가 왜 저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우리도 저걸 가지고 시작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간 오픈북 같은 느낌이네요.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미래 세상에서 7, 80점의 답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의 시작점, 어떠한 사고의 시작점 자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경쟁이 있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이뤄내야 하죠. 30분 내에 리포트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챗GPT로 리포트를 쓸 수 있고 누군가는 챗GPT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챗GPT를 쓴 사람들이 더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서비스가 내시하는 답변이 7, 80점에 부족하다, 완벽한 답은 제시해 줄 수 없다 라고 무시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내가 디벨롭을 하면 된다. 그럼 챗GPT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업무와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사실 뭐 우리 이런 거 배우는 것도 결국에 내 업무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좀 돈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 챗GPT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챗GPT판을 넘어서 AI 이미징 기술도 그렇고 동영상 기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사실 어떤 AI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AI가 아닌 디자인, 어떤 일러스트를 해야 한다면 이 서비스 하나를 요청하는데도 사실 못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었었죠. 많은 분들은 이 서비스로 AI로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실 겁니다. 아, 진짜 그릴 수 있다면서요? 내가 AI 모델을 내가 원하는 모델로 합숙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남들이 받는 일러스트의 커미션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의 수익이 될 수 있고 블로그에 글을 이걸로 쓰시는 분도 많죠. 물론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고 이것만으로 블로그를 쓴다면 전혀 수익이 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글을 구조하는 과정에서는 이 AI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10시간 걸려서 쓰던 거를 1시간 걸려서 한다면 이거는 이미 나의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남들과 훨씬 앞서서 굉장히 많은 효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챗GPT로 혹시 미래를 전망하고 부와 기회를 찾고 싶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챗GPT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챗GPT야, 내가 너로 인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2021년 9월까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기도 하고 개인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AI가 어떤 디스클레이머, 어떤 면책사항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막아놓은 건데요. 오픈 AI가 내가 속한 영역에서 어떠한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와 기회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사 작업을 할 때 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긴 글을 요약할 때도 그렇고 영어 문장을 요약할 때도 그렇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도 실제 AI 이미징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작성하는 기사의 썸네일 같은 걸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트래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질적인 부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 활용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시할 수도 있죠. 앞서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양한 미디어 리포트나 미디어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미디어 분석 플랫폼, 미디어 분석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리뷰들을 하나의 데이터 학습으로 GPT에게 입력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미디어를 추천해주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생각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가 이 AI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미래입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좀 높여줘서 내 시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긴 해. 사실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일을 하면 그게 나한테 돈으로 돌아오는 거일 테니까요. 자, 그럼 챗GPT와 소통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성 AI 서비스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생성 AI라는 것은 결국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음악과 같은 것들도 있죠. 다양한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서 어떠한 단어에 기반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챗GPT는 이러한 생성 AI 중 언어의 영역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 사람들이 쓰는 자연어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러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때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실 어떠한 질문을 보면 제대로 된 질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챗GPT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입력된 문장을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요건들을 정립하고 이를 이용해서 구조화된 답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조화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챗GPT는 질문받는 언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AI에게 학습 데이터의 양은 분석 능력과 동일합니다. 저희에게도 한국어 질문이 던져졌을 때와 영어 질문이 던져졌을 때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언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좋은 답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한국어일 겁니다. 우리는 저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더 많은 한국어를 접하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우리의 머릿속에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챗GPT라는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어떠한 구조로 답변을 제시하고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신다면? 이거는 저는 사람과 대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 학습만 거친 모델입니다. 국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최근에 송중기가 출연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하나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질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줄까요? 화면을 보시면 챗GPT가 송중기 씨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까지 송중기 씨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 중 하나는 빈센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다룬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러한 챗 GPT의 데이터로는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드라마를 추천해 주라고 했는데 2021년 9월까지의 드라마만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GPT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다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하듯 이 GPT에게도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 학습 절차를 거친 답변이 전혀 다르게 나오죠. 최근에 송중기 씨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로 2022년 방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에 더해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데이터, 빈센조라는 데이터까지 덧붙여서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죠. 굉장히 간단한 송중기 씨의 드라마로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이러한 특징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학습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대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챗 GPT의 사용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에 제가 내용을 추가해 줬어요. 다른 한국 사람이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면 챗GPT는 학습이 된 거에 따라서 답변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그 답변이 나오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한 답변처럼 답변을 줍니다.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챗GPT 챗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팅 라인에서 개인별로 관리가 되며 이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2021년 9월인가 11월 그때까지 데이터는 전 세계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 이후에 제가 넣는 거는 저한테만 맞춤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나만의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챗GPT 활용하는 대원칙 뭐 5가지가 있다면서요? 뭔가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긴 글의 분량이어도 이를 요약하거나 어떤 분석하는 과정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취합하기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은 하나의 긴 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챗 GPT-10이라는 책을 요약해야 한다면 첫 페이지를 읽을 때와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는 분명 정신적인 피로도가 다를 겁니다. 피곤하겠죠. 너무나 피곤하고 사실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빨리빨리 하나씩 넘겨가겠죠. 챗 GPT는 아무리 긴 글을 줘도 모든 부분에 정당하게 똑같이 노력해서 답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분량의 글을 하나로 요약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인 거죠. 챗GPT는 또한 하나의 아이디에이션 과정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앞서서 제가 7, 80점의 답변을 챗GPT가 굉장히 잘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어떠한 기획을 할 때 이 7, 80점의 데이터, 7, 80점의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선례들을 분석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봐야 하고 이 사례에는 어떠한 예산이나 어떠한 기획들이 있었는지도 직접 봐야 할 겁니다. 챗GPT는 하지만 간단하게 질문만 던지면 약 10초, 20초에 원하는 답변들, 적절한 답변들을 10개, 20개 리스트해 줄 수 있죠. 이를 활용해서 우리는 생각의 씨앗을 얻고 다양한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질 다음의 기준으로서는 사람은 항상 이 챗 GPT의 결과물을 선택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챗GPT의 답변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저희는 절대 최선의 답변, 100점짜리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주는 답변은 분명 챗GPT가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해줄 것이며, 모두가 이렇게 답변을 준다면, 모두가 이런 활용법을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원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답변보다 더 획일화되고 더 의미가 없는 답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 생성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러한 특징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AI의 답변은 하나의 생각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절대 이를 답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완결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떠한 생각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굴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챗GPT는 굉장히 많은 활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이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약 101가지의 주제, 꼭지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주제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각 사람들은 자신의 놓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의 씨앗이 있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의 상황과 살에 붙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책도 물론이고 모든 인터넷 콘텐츠도 그렇고 챗 GPT가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챗 GPT의 유일한 활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1가지를 제시해 드렸지만 분명 제가 제시해드린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작가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사용할 때, 저희 할머니가 사용할 때, 저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챗 GPT가 어떠한 혜택을 가지고 효용을 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챗 GPT 사용의 어떤 이용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첫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사실 챗GPT 활용하면 좋다 생각 드는 거는 요약이랑 데이터 취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이건 사실 뭐 누구한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많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챗GPT가 워낙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저도 뭐 활용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뭔가 어쨌든 저도 뭔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맨땅에서, 원래 작가든 뭐든 제일 힘든 게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든 첫 번째 그 타자를 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좀 속도감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챗GPT 좀 재밌는 사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창작의 영역을 이 친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조금 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사례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챗 GPT가 재벌집 막내들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죠. 제가 만약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직접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 이 집필 과정에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플롯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시대가 있을 경우에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 조사까지 필요할 겁니다. 챗 GPT를 가지고 저희가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GPT에게 재벌가에게 이용당하던 비서가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의 플롯을 짜죠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답변 어떻게 나왔죠? GPT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제목, 재벌의 그림자. 제목 좋다. 어떻게 보면 이 비서라는 느낌과도 맞고 그들의 비밀이라는 느낌과도 맞는 제목인데요. 시놉시스 한번 같이 보시죠. 서윤수라는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이가의 비서로 근무하며 가족들의 비밀, 거짓말, 각각의 이용과 악행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고 비서로서 단순히 복종만을 해왔죠. 어느 날 이 서윤수는 이가의 가족 중 한 명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 이가에게 이용당한 채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시놉시스 보시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일단 저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서윤수, 이재원, 저건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생각부터 되게 잘 지었네요. 서윤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제 한국인 이름 데이터 중에서 나왔을 것 같고, 이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재벌가 중에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재원과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이름이 드는 것 있네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에 더해서 배경 지식의 활용까지 우리는 이 챗 GPT,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서 이 서윤수가 1980년대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성장해서 20, 30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그때 시대상을 우리는 또 조사를 하고 알아가야 할 겁니다. 2000년대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한국에서 생각해야 하는 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이요?
저도 월드컵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 GPT가 하는 답변 한번 보시죠. IMF 위안위기는 사실 2000년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죠. IMF 사건은 사실 저 시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서 또 희망을 주었던 것이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4강까지 진출했다라는 세부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해당하는 배경 지식을 활용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콘텐츠 생성 과정이 효율화되고 단축됐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똑똑하네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챗GPT 이용의 좀 기준을 꼽아본다면 뭐 프롬프트 명령어 개선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도 또 있나요? 명령어를 줄 때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이 GPT를 사용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GPT 그리고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왜 이 명령어를 얘한테 던지고 있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지 더 의미 있는 글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GPT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을 이 챗 GPT가 제시해 줘야 하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서 제약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요건이 있는지 GPT에게 제시해 주고 이 친구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인 겁니다. 목적이 일단 확실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실 대화할 때도 뭐 질문하거나 누가 대답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 말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특히 뭐 비즈니스나 어떤 업무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런 게 더 강조가 되죠. 저희가 챗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고 각 목적 그리고 질문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요건들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 업무에 챗GPT와 같은 챗봇 쓰고 있는지랑 활용하고 있는 분야랑 사례 좀 알려주신다면 왠지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문장 분석 영역에서는 이 챗GPT라는 서비스를 매일같이 사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가 외국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친구들에게 이러한 영문화 템플릿, 제가 직접 작성한 영문화 템플릿과 GPT가 작성한 영문화 템플릿을 둘 다 보여줬을 때 어떤 것이 더 낫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GPT가 쓴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성적 어떻게 되시죠? 토익이랑 아니면 오픽 스피킹 있잖아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980점이었던 것 같고 토익 980. 오픽 AL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오픽 A이 만점이잖아요. 가장 높은 점수이긴 한데 와. 근데 본인보다 AI가 더 나았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나 어떤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떤 대화를 할 때 뉘앙스 같은 부분을 담는 건 솔직히 부족하죠.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어를 봤을 때도 이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쌓아온 경험이 없고 이러한 문장 어조, 이러한 문장 구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업무적인 영역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제가 만약에 조금 아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비판적인 어조를 받아달라고 한다든지 고마운 상황에서는 프렌들리한 어조를 담아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더 격식 있는 어조를 담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인 거죠. 무엇보다 토익 980, 오픽 얘보다 낫다는 말에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영어 문법 검사기 같은 건 있었고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글 번역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번역을 잘 제시해주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이 AI 서비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이 DALL-E라는 AI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일러스트들인데요. 디자인은 사실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저러한 디자인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포토샵이나 어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러한 서비스들이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러한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기존에는 디자이너를 고용했던 부분, 특히 최근에는 개발까지 챗 GPT로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개발자까지 없어도 챗 GPT 하나만으로 내가 이들의 일을 어느 정도 조금의 영역에서는 대체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디자인이 나왔을 때 내가 상업적이든 어떻게 쓰면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미국의 판례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개인의 저작권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내가 만들었을 때 내가 이 저작권을 이 이미지를 쓰는 것도 자유이지만 내가 이 이미지를 어디에 올렸을 때 그 이미지를 또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서 쓰는 것도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와 비슷한 이미지가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AI는 그런 거를 조합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텐데 그게 너무 비슷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경우에 문제는 이 모델에 맞는 쪽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구체할수록 저작권 이슈를 피해갈 수밖에 없겠죠. 저 시바견이 햄버거 앞에서 저렇게 들고 있는 사진, 저거만 봤을 때는 뭐 이 사진 어디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위에 특히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 어디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근의 이미지 수정을 더한다면 나만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이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자, 그럼 이 챗GPT 서비스가 비즈니스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볼까요? 이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업 분석이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분석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스왑 분석이라고 이제 경영학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분석법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스트렝스, 위크니스, 어퍼튜니티, 스리트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보는 분석법입니다. 챗 GPT에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를 수학 분석해보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챗 GPT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제시합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인식이 높은 기업이다.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약점이라고 하자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게 삼성이 조금씩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 약점이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기회라는 부분에서는 5G 영역의 성장, AI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는 우리는 이 부분이 충분히 이때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위협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1년 9월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 GPT가 우리에게 하나의 분석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챗 GPT의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어떤 미래 주력 상품을 제시해달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챗 GPT는 다음과 같은 상품군을 미래 주력 상품군으로 제시합니다. 5G 스마트폰, AI 스피커, 스마트 가전제품, 반도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 하나의 확실한 주력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2021년 9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GPT는 이러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실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행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라온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아티클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산업군에 집중해서 삼성의 미래를 가져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바일 기기, TV, 가전, AI 기술, 스마트 가전, AI와 IoT. 앞서서 챗 GPT가 제시한 삼성의 미래 전략 상품 모두가 2022년 5월 삼성이 발표한 미래 전략에 포함되어 겁니다. 실질적으로 챗 GPT가 이러한 기업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2021년 지금 9월 데이터까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는 뭐 한계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최근 데이터를 위주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서 재벌가 막내 아들의 사례를 보여드린 건데요. 내가 원하는 분석 사례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사실 빈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데 못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학습 비용은 함께 늘어납니다. 오픈 AI가 2021년 9월이라는 학습 데이터 제한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죠. 최근에 주목받는 빙과 같은 경우에도 최신의 온라인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반이 되는 모델은 2022년 9월의 데이터이고 종합해서 답변을 제시하는 데에서는 저는 챗GPT 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AI도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지는 못하지만 특정한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서비스를 통한 동의를 거쳐서 제공을 한다면 챗 GPT가 이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4에서는 다국어를 지원도 개선됐다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GPT-4 모델의 언어 학습 관련, 언어 처리 관련 능력인데요.
GPT-4 모델은 기존의 GPT 3.5 모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PT 모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그 모델이 영어를 처리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언어들을 하나씩 봐보세요. 가장 밑에 있는 언어 중 하나가 타이인 것 같은데요. GPT 3.5 모델이 영어를 처리하는 것보다 태국어를 처리하는 것이 더 뛰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는 사실 저 많은 언어들을 직접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사실 그게 답변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단순히 번역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답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GPT-4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GPT 3.5가 영어를 처리하는 것보다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저 많은 언어들을 GPT 3.5를 활용해서 영어를 처리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저기 타이를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국가, 수십 개에 달하는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이들과 영어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부분은 개인의 대화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렇고 콘텐츠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GPT 모델만 활용한다면 나의 한국어 콘텐츠를 전 세계가 보는 콘텐츠, 태국이 보는 콘텐츠, 스위스가 보는 콘텐츠, 터키가 보는 콘텐츠로 개선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가진 국경이 이 GPT 서비스로 인해서 점차 무너져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